그림 서로 다른 엔탈피를 가진 네 가지 상태를 나타냈는데요. 상태 A가 상태 C가 될 때는 흡열이 되는 거죠.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 상태 C가 B가 될 때도 흡열, 그리고 상태 A가 D가 될 때도 흡열, 상태 D가 B가 될 때도 흡열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 물질 간의 반응 중 흡열 반응을 모두 고르시오. A가 B가 되는 과정과 그리고 D가 B가 되는 과정이 흡열 반응인 거죠. 2번 C에서 D의 반응은 엔탈피를 다음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경로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경로. 그러면 델타 H는 H2에다가 C가 D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뭘 빼주면 될까요? 델타 H4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 또 델타 H3에다가 다른 색으로 할게요. 델타 H3에다가 그 다음 뭘 빼주면 될까요? 델타 H1을 이제 빼주면 이제 C가 이제 D가 되는 반응이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1에는 델타 H4 그리고 2에는 델타 H1이 된다. 3번 성층권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은 실온과 대기압에서 산소로 분해될 수 있다.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값, 즉 발열이라는 얘기죠. 그럼 O3의 분해 반응은 그렇죠,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오존 1몰이 O2로 분해될 때의 반응 엔탈피, 지금 2몰이 O2로 분해될 때가 마이너스 284.6kJ였죠. 그러면 1몰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몰이 마이너스 284.6이니까 1몰은 이거에 딱 절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42.3kJ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O3와 3O2 중 더 큰 엔탈피는 그랬죠. 우리 엔탈피 변화,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총 엔탈피에다가 반응물의 총 엔탈피를 빼준 값으로 나타내죠. 근데 그 값이 0보다 작더라. 그러면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엔탈피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작았다는 얘기죠. 작았다.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더 엔탈피가 컸다. 그래서 이 O3가 3O2보다 엔탈피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 4번. 다음은 화학평형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학평형 상태는 동적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 그래서 1번 정반응 속도가 0이다 아니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3번 반응이 완결되어 정지된 상태 아니고요. 반응물의 농도가 초기 상태와 같다. 역시 아니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5번. 그래서 정반응 속도와 이제 역반응 속도가 서로가 같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다음 반응의 평형상수식을 각각 쓰시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가 다 가스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의 이제 상태, 즉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는, 솔리드나 리퀴드 같은 경우는 평형상수식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번 평형상수 한번 나타내 볼게요. 평형상수, 반응물의 농도 평형 상태일 때,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 그렇죠? 생성물의 농도의 그 개수는 다 1이기 때문에 수수만 개수가 3이군요. 그래서 이제 다음같이 나타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은 반응물의 개수가 다 1이죠. 그래서 평형 상태일 때의 N2와 O2의 농도분의 생성물 NO의 이제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반응물 암모니아의 개수는 2제곱, 그리고 생성물 질소하고 수소의 농도의 곱에 수소는 개수가 3이 되는 거죠. 예. 6번. 다음은 암모니아 합성을 나타낸 것이며 375도에서 이 반응의 평형 상수는 1점이다. 그리고 현재 질소의 농도가 5몰롱도, 수소가 2몰롱도, 그리고 암모니아가 3몰롱도. 반응지수를 구하시오. 예, 반응지수. 현재 질소의 농도 곱하기 수소의 농도의 이제 3승분의, 그리고 암모니아의 농도의 이제 제곱. 이제 초기 농도 질소 5, 수소 2의 3승, 암모니아가 3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40분의 9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반응지수는 40분의 9다. 반응지수와 평형 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반응이 정반응으로 우세할지 역반응으로 우세할지를 판별할 수 있죠. 평형 상수가 반응지수보다 크면 정반응이 우세하다. 평형 상수와 반응지수가 같으면 평형이다. 그리고 반응지수가 평형 상수보다 크면 역반응이 우세하다. 평형상수 1.2, 반응지수 40분의 9. 그럼 평형상수가 반응지수보다 크죠? 그래서 이 반응은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된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7번으로 갈게요. 7번. 다음은 사산화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분해되는 열확반응식을 나타냈다.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반응 엔탈피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더 엔탈피가 크다?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엔탈피가 작은 거죠.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생성물의 총 엔탈피에다가 반응물의 엔탈피를 뺀 값이 엔탈피 변화, 반응 엔탈피. 근데 이 값은 0보다 크다. 그러면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엔탈피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반응물의 개수는 1이고요. 생성물의 개수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형을 정반응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조건 그랬네요. 조건. 그럼 이제 기억. 부피를 감소시킨다. 부피를 감소시킨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부피를 감소시킨다라는 거는 압력이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부피가 감소됐다. 다른 말로 압력을 이제 증가를 시켰다. 압력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압력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겠죠. 압력을 감소하는 방향은 개수의 합이 작은 쪽으로. 반응물의 개수가 1, 생성물의 개수가 2였죠. 그러면 반응물의 개수가 작아지는 쪽, 즉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역반응으로 이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고요. 온도를 상승시킨다라고 했어요. 온도를 상승. 그러면 우리 정반응이 흡열이죠. 그러면 정반응이 흡열이기 때문에 흡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역반응은 그럼 뭐가 될까요? 발열 반응이 되겠네요. 온도를 상승시켰으니까 온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새로운 평형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온도를 낮춘다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인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또한 이 경우에는 평형상수도 어떻게 되나요? 평형상수도 증가를 하는구나. 그 다음 반응물인 N2O4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물의 농도가 낮아지는 쪽으로, 즉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반응물의 농도를 낮춰주면 된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하겠네요. 8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는 각각 물과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우리 이제 상평형 그림에서 세 가지 이제 곡선과 삼중점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물의 이제 상평형 곡선과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곡선에서의 융의 곡선이 물은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음의 기울기.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양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라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물은 기압이 0.006 기압,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삼중점이라고 표현하죠. 삼중점은 액체, 고체, 기체가 다 공존하는 구간. 그래서 세 가지 상태가 동적으로 평형인 상태에 놓여 있는 지점을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하고, 삼중점 이하의 압력 하에서는 우리가 이제 승화라는 이제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삼중점 이하에서 온도를 올려주면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가 되는 거고, 온도를 낮춰주면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곡선을 우리가 승화 곡선, 우리가 얘를 융해 곡선, 얘를 증기압력 곡선, 이렇게 승화 곡선에 놓여 있을 때는 고체와 기체가 평형 상태, 즉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는 거고요. 그리고 융해 곡선에 있을 때는 고체와 액체가 동적 평형 상태, 그리고 증기압력 곡선에 놓여 있을 때는 액체와 기체가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삼중점의 압력이 5.1기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압력은 1.0기압 이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약간 이 근처. 그럼 삼중점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산화탄소 액체를 경험할 수가 없다. 이산화탄소 액체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25도씨 1기압 상태에서라고 했죠. 온도를 높일 때라고 했네요. 온도를 높일 때. 그러면 25도씨 1기압, 일단은 25도씨 1기압이 대략 뭐 정확하지 않지만 요 정도라고 표현할게요. 요 정도. 예. 그래서 온도를 높일 때, 그러면 온도를 높였어요. 온도를 높이면 액체가 이제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의 경우는 물이 이제 수증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기압 25도, 1기압 25도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1기압 25도니까 요 정도죠. 이 정도. 그러면 그냥 뭐예요?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에서 온도를 더 올려도 역시 상태는 기체의 이산화탄소의 상태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25도씨 1기압 상태에서 온도를 높일 때 H2O는 물에서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지만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에서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9번 다음 자료를 보고 NH3와 CN- 중 염기의 세기가 더 강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정석대로 이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암모니아는 염기의 이온화 상수가 1.8 곱하기 10의 -5승이죠. 그런데 아래에서는 산의 이온화 상수, 그러니까 HCN의 산의 이온화 상수 값이 지금 제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HCN이 산이면 그에 대한 짝 염기는 CN-가 되는 거죠. 그럼 CN-의 염기의 이온화 상수 값은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정반응에 따른 HCN의 산의 이온화 상수가 다음같이 제시가 됐으면 CN-가 또 염기로서 이제 작용을 했을 때, 때의 염기의 이온화 상수 값을 곱해준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물의 이온곱 상수가 되면 돼요. 물의 이온곱 상수는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1 곱하기 10의 -14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CN-의 염기 이온화 상수는 10의 -14승분의 6.2 곱하기 10의 -10승,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1.6 곱하기 10의 -5승이 나와요. 1.6 곱하기 10의 -5승. 그러면 NH3의 염기 이온화 상수는 1.8 곱하기 10의 -5승, CN-의 염기 이온화 상수는 1.6 곱하기 10의 -5승. 누가 더 큰가요? 암모니아의 염기 이온화 상수가 약간 크죠. 그래서 NH3가 CN-보다 염기의 세기가 강하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이거 어떤 식으로 가볍게 문제를 푸는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10번 문항 갈게요. 10번.
다음 보기의 염을 각각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의 그 액성이 같은 것끼리 이제 짝지은 것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죠. 예. 그러면 NaCl은 강한 산과 강한 염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성염이 되는 거고요. NH4Cl은 약한 염기와 강한 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성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성을 띠는 거고, K2CO3 강한 염기와 약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염기성 염이 되는 거고, NaHCO3 강한 염기인 수나트륨과 약산인 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염기성 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음은 약산의 아세트산과 강산의 수산화나트륨에 의해서 만들어진 염기성 염이 되겠네요. KNO3는 강한 산과 강한 염기에서 만들어진 중성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액성이 같은 것끼리 짝지은 거, 그러면 기역과 비읍이 중성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니은이 상성염, 그리고 디귿, 리을, 미음이 염기성 염으로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1번 완충 용액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일단 완충 용액이 된다. 강산과 강염기는 제외가 되죠. 그래서 니은 제외, 강산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 약염기와 약염기의 짝산을 포함한 염, 그쵸? 가능하죠. 그 다음 아세트산,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의 염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트산 나트륨 가능하죠. 그래서 완충 용액으로 가능한 거는 기역과 디귿 세 가지 요락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이제 12번은 수소의 공유결합 에너지 그리고 플로린의 공유결합 에너지의 평균값이 436과 159 kJ/몰로 제시가 됐고, 이제 여기서 수소하고 이 플로린의 평균 결합 에너지를 이제 구하시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 12번은 가의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는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에다가 이제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를 빼서 이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가 반응에서는 이 반응물이라고 써야 되나 결이라고 썼네요.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는 수소와 수소 사이의 공유 결합 에너지 더하기 그리고 플로린과 플로린 사이의 공유 결합 에너지를 이제 합한 값이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고,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는 수소하고 플로린 사이의 이제 결합 에너지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EHF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값들을 대입을 하면 반응물에 대한 총 결합 에너지는 436 더하기 159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는 EX로 넣을게요. X를 우리가 구한다고 하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537 kJ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제 H하고 F 사이의 공결합 에너지는 566 kJ 나오게 돼요.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볼게요. 반응 엔탈피를 구하시려겠는데, 반응물은 C2H4 그리고 6F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성물은 CF4가 되는 거죠. 계습비는 1대 6대 2. 생성물 또 하나 있군요. 4HF. 그래서 계습비는 1대 6대 2대 이제 4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럼 위 가나 다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3번에 이 화학 반응식을 이제 꾸며줘야 되는데, 지금 자변에는 C2H4가 있죠. C2H4 그리고 또 F2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느낌상은 가에다가 이제 6을 곱해주고요. 6을 곱해주고, 여기
나도 또 EF2가 있네요. 그쵸? EF2. 그러면 그것부터 하지 말고요. 그 C2H4 가위에 생성물이 반응물로 가니까 이 나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취해줄 거고요. 마이너스 취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생성물로는 CF4가 있는 거죠. 그러면 CF4. 그럼 나는 그대로 놓으면 되겠네요. 대신 이제 개수가 2, 근데 개수가 1이죠. 그래서 나시계에다가 이제 2를 이제 곱해줄 거고요. 2를. 그리고 이제 반응물로서 6F2. 근데 나시계에다 2를 곱해주면 4F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에다가 2를 곱해주면 이 F2도 해서 6F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을 이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2가 더하기 2나식에다가 다식을 빼줘라. 그러면 이 가식은요, 이 H2 더하기 이 F2가 4HF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식은 이 C 더하기 4F2는 이 CF4, 그리고 다식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C2H4는 이 C 더하기 이 H2가 된다. 소거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소거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소거가 되는 거는 탄소가 소거가 되고요. 수소가 소거가 되죠. 그럼 이제 남는 거 C2H4 더하기 6F2는 2CF4와 4HF가 나온다. 예, 식이 마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반응열을 이제 계산할게요. 반응열, 예, 마이너스 537에 곱하기 2, 그리고 마이너스 680에 곱하기 2, 그리고 마이너스 52에 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한 값이 반응 엔탈피에서의 결과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다 더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382 킬로줄이 나와요. 4.6g의 나트륨 조각을 0도의 물 100g에 넣었을 때 나트륨과 물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 물에 나트륨이 이제 물에 반응하면 이 물에 수나트륨이 안 들어지고요. 그리고 1몰의 수도기체가 발생할 때에 발생한 열이 368kJ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반응에서 발생하여 사라진 수소기체의 질량은 몇 g인가 라고 나트륨의 원자량은 23g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개수비를 가지고 우리가 양적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나트륨 4.6g, 그러면 나트륨이 4.6g이라는 거는 나트륨의 원자량 23으로 나눠주면 나트륨 4.6g은 0.2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몰이 반응할 때 수소기체가 1몰이 생성됐으니까 0.2몰의 나트륨이 반응하면 0.1몰의 수소기체가 생성되죠. 그러면 0.1몰의 수소기체의 질량은 수소의 분자량이 그러면 얼마? 0.2g의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0.2g의 수소기체가 어떻게 되었다? 사라졌다. 그래서 그때 사라진 수소기체의 질량은 0.2g이다 라고 나타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최종 혼합물의 이제 비열이 4.18 줄/g도씨라고 하면 혼합물의 최종 온도는 몇 도인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나트륨이 이제 물과 반응하면서 발생한 열량 Q는 수용액의 비열 곱하기 수용액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온도 변화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럼 먼저 우리 발생한 열은 마이너스 368kJ.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 2몰의 나트륨이 반응했을 때 마이너스 368kJ만큼의 열을 방출했다. 368kJ만큼의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트륨이 4.6g, 0.2몰 반응했죠. 그러면 0.2몰 반응했을 때에 방출한 열은
이몰이 반응할 때의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방출한 열은 36.8kJ만큼 열이 방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단위는 우리가 비열의 단위가 줄이기 때문에 이 36.8kJ를 이제 줄로 나타낼 거예요.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1kJ이 1000줄이 되기 때문에 36,800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열은 4.18. 그리고 수용액의 총 질량은 얼마가 되나요? 수용액의 총 질량은 104.6이 되는 거죠. 선생님 왜 104.6이 되죠?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수소기체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0.2g이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100g의 물에다가 나트륨을 4.6g을 집어넣었으면 104.6g이 되는데 수소기체가 0.2g이 날라갔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질량은 얼마? 14.4가 된다. 14.6이 아니라 14.4가 되더라. 그래서 104.4가 되더라. 그래서 질량은 104.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나오냐면 온도 변화 델타 T가 대략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략 소점 첫째 자리까지라고 했으니까 84.3도씨가 돼요. 근데 이 84.3도씨는 온도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온도가 얼마? 0도. 그랬으니까 최종 온도 84.3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온도는 84.3이 되더라.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죠. 15번 갈게요. 15번. X가 반응하여 Y가 생성될 때 볼까요? 근데 X가 반응하여 Y가 생성될 때, 그럼 화학 반응식으로 일단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X 기체가 이제 반응하여 이제 Y 기체가 이제 생성이 될 때 초기 농도가 X가 4였는데 얼마 반응했나요? 1 반응해서 3.0이 됐죠. 그 동안 Y는 0에서 얼마? 2. 그러니까 X가 1만큼 반응했을 때 Y가 2만큼 생성됐다는 거는 X하고 Y의 개수비가 1대 2다. 그래서 X는 2Y가 된다라는 이제 식으로 반응식을 꾸며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발열인지 흡열인지 또한 나타내야 되겠죠. 볼까요? 온도가 25도일 때는 반응이 이제 이렇게 진행됐고, 온도가 55도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반응물의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반응물의 양이 늘었다는 거, 생성물의 양은 줄어들었다는 거는 반응이 어디로 진행되었다? 역반응으로 진행되었다. 역반응. 그러면 역반응으로 진행되었다. 온도를 올려주니까 역반응으로 진행되었다. 온도를 올려주니까 열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역반응이 흡열 반응. 그러면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엔탈피, 정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는 0보다 작아야 된다.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나타내 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25도하고 55도에서의 평형 상수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일단 25도부터 할게요. 그래서 평형 상수 K는 25도일 때 반응물의 농도 X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제곱이 되는 거죠. 평형 상태일 때. 그래서 X의 농도가 3.0분의 생성물의 농도가 2의 제곱. 그럼 얼마가 되나요? 3분의 4가 되는 거죠. 3분의 4. 이번에는 55도일 때 평형 상수를 K'으로 나타낼게요. 그럼 그때의 농도, 반응물은 3.5, 생성물은 1.0의 이제 제곱. 그러면 얼마 나오죠? 7분의 2가 나오는 거죠. 7분의 2. 그래서 평형 상수가 어떻게 됐나요? 온도를 올리니까 평형 상수는 3분의 4에서 7분의 2로 감소했다. 그래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일 때는 온도를 올려주면 평형 상수가 감소를 하는구나 라는 관계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16번 볼게요. 세 가지 산의 이온화 반응식하고요, 이온화 상수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이온화 상수로 보니까 다 어때요? 약산들이죠. 약산들. 그래서 인산, 포름산, 아세트산 다 약산이에요. 근데 이제 산의 세기가 가장 큰 것부터 나열하시라고 했는데요. 일단 정반응일 때의 인산, 포름산, 아세트산 중에 셋 중에 그나마 이제 산의 세기가 큰 애가
인산이 되는 거죠. 인산. 왜냐면 이온화상수가 크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요? 포름산. 그리고 가장 작은 게 아세트산이 되겠네요. H3O 플러스는 세 개의 반응에서 다 짝산으로 이제 작용한 거죠. 짝산. 물이 이제 염기가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짝산으로. 그러면 약 염기의 짝산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셋 다 강산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산의 세계 가장 큰 거는 H3O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산, 세 번째는 포름산, 그리고 아세트산의 순서가 되겠네요.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물, 그리고 인산이온, 포름산이온, 아세트산이온의 염기의 세기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염기의 세기는 그 짝산의 세기와 뭐가 되나요?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반대. 그래서 가장 염기의 세기가 센 거는 반대가 되니까 아세트산이 가장 약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짝염기인 CH3COO-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COO- 그리고 H2PO4- 그리고 마지막이 물이 되겠네요. 기체 A2하고 B2가 반응하여 기체 A2B가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반응물의 개수의 합은 1대 2, 그러니까 3, 그리고 생성물은 2가 되겠네요. 그리고 흡열 반응, 그러면 흡열 반응이니까 이제 정반응, 흡열 반응 위에다 이제 흡이라고 써주세요. 흡열이다라고 표시해주고, 그리고 역반응은 발열 반응이다라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용기의 부피가 1리터인데 이제 반응 전에는 A2가 이제 2개가 있었고, B2는 총 4개, 그리고 A2B가 2개가 있었네요. 뭐 하나당 몇 몰이다라는 건 뭐 제시되진 않았고, 그래서 나평형 상태일 때는 A가 하나가 반응을 해서 하나가 남았고요. 그리고 B는 그럼 이제 2개가 반응해야 되겠네요. 개수 B가 1대 2니까. 그래서 이제 B2는 2개가 남았고요. 그리고 A2B가 2개가 더 생성돼 가지고 총 4개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때 지금 현재의 그 평형 상수를 한번 나타낼 텐데, 몰농도의 개념물을 접근해야 되는데 일단 몰수는 주어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이 개수가 1몰 하나당 1몰이 있다고 가정해 할게요. 그러면 A2 곱하기 B2의 제곱분의 A2의 제곱이 되는데, 그럼 1 곱하기 2의 제곱분의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평형상수 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4의 값이 나오겠네요. 평형상수는 기억, 나에서 온도를 높이면이라고 했죠.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흡열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나에서 온도를 높이면 가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더 정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반응물의 양은 더 줄어들고 생성물의 양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평형상수도 증가를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 가에서의 반응 지수는 나에서의 평형상수보다 작았기 때문에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았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딕은 나에서 용기의 부피를 감소시키면 이렇게 있죠. 용기의 부피를 감소시킨다라는 거는요, 압력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이 감소되는 방향, 즉 개수의 합이 작아지는 쪽 방향. 그럼 개수의 합이 작아지는 방향은 정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D가 5번. 18번 0.1 몰농도의 아세트산 수용액 200ml. 그러면 0.1 몰농도의 아세트산 수용액 200m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분자는 0.1 곱하기 0.2 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0.02 몰의 아세트산 분자가 녹아 들어가 있다. 그리고 0.1 몰농도의 수나트륨을 100ml 넣어. 그러면 수나트륨은 0.01 몰이 이제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화 반응을 시켰어요. 중화 반응을. 그러면 그때 이제 생성된 염을 물어봤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세트산 나트륨이 되겠네요. 아세트산 CH3
COOH와 NaOH가 반응하여 예, H2O 물이 생성되고 CH3COONA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때 생성된 CH3COONA는 예, 염으로 작용하는 거죠. 염기성을 나타낸다. 니은 혼합용액 속의 H3O+가 OH-보다 크다. 그러면 아세트산이 0.02. 그러면 얘네가 이제 최종적으로 다 이제 중화 반응을 통해서 이온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0.02 이제 몰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전체 이제 혼합용액의 부피는 이 300ml 안에 그리고 OH-는 300ml 안에 0.01몰을 갖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중화 반응하고 나서 H3O+가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혼합용액은 완충용액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완충용액 역할을 해요. 이제 왜냐면 그 아세트산이 일단은 이 0.01몰이 남을 거 아니에요. 수나트륨 0.01몰과 반응하면 그래서 이 아세트산이 남은 게 이제 물에서 이온화가 되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온화가 되겠고요. 물을 안 써줬네요. 물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될 거고, 이때 만들어진 이제 아세트산 나트륨도 어떻게 될까요? 얘는 뭐 강한 전해질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온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얘네 이제 농도를 비교하면 CH3COOH 0.01몰 있는 거죠. 300ml에. 그리고 아세트산 나트륨도 0.01몰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아세트산이 한번 써줄까요? 한번 쓰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굵게 쓰죠. 여기 이제 CH3COOH랑 NaOH가 이제 반응해서 이제 물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Na 이제 음이온부터 써야죠. CH3COO NA도 만들어지는데 얘가 전체가 300ml 안에 0.02몰 있었고 0.01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반응을 통해서 0.01몰 반응하고 0.01몰 반응하면 물이 이제 0.01몰이 생성되는 거고 아세트산 나트륨이 0.01몰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반응 결과 아세트산이 0.01 그리고 아세트산 나트륨도 0.01 그래서 0.01몰의 아세트산과 0.01몰의 아세트산 나트륨 그러면 약산과 약산의 짝산 그러니까 약산의 짝 염기의 염을 포함한 전해질을 동시에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농도로서 좋은 완충 용액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CH3CO-는 이제 공통 이온 효과를 통해 가지고 반응을 이제 역반응으로 이제 아세트산의 반응을 역반응으로 이제 반응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 혼합 용액은 완충 용액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